자, 이번에 다음 분 사연을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죠. 어린 시절 저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견이 됐고 보육원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친구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걸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저는 고아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지금 돌아보니 부모가 없던 저에게는 더 많은 부모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부모님 없이 잘 자라셨지만 부모님 역할을 해주신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셨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누구보다 부모님이 많았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보육원에 가게 되셨죠? 보육원 기록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3살 추정으로 돼 있었고, 네.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보육원에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네. 그때 보육원 생활은 기억나요? 기억나는 때부터 어땠는지 좀 말해주세요. 네. 시작과 끝이 맞으면서 시작했고 맞으면서 끝난 것 같아요. 네. 애기 때요? 무서웠던 어렸을 기억들이. 네. 사실 뭐 당시에 저희 보육원에는 80명이 함께 지냈는데요. 선생님이 두세 분밖에 안 계셨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뭐 형들 누나들 손에 크게 됐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선배들에게 계속 맞아 왔었고 또 저희도 그런 문화들 안에서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생활에서는 그런 걸 잘 모르다가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나에겐 부모가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됐다고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부모의 개념이 저한테는 전혀 네.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초등학교 이제 입학식 날, 저는 이제 제 손을 붙들고 가는 분을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족의 개념을 그때부터 다시 알게 됐고, 또 학교에서 이제 호구 조사라고 하죠. 네. 엄마 없는 사람 왼손 들어, 아빠 없는 사람 오른손 들어. 저는 양손을 다 들고 있었죠. 네. 아니 그걸 다 있는 데서 그랬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저는 양손을 다 들고 있으면서 아이고. 나의 환경과 우리 친구들의 환경이 다르구나라는 걸 조금씩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의 모든 게 난 선명해. 그런데 김성민 씨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해서 네. 후원자가 생겼고 네. 그분이 손에 꼽는 첫 번째 은인이라시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를 보육원으로 데리고 와주신 분, 또 보육원의 원장님, 선생님, 이분들도 저에게 굉장히 큰 은인이기도 하지만 저를 이제 가정을 경험하게 해주셨던 그분이 저에게 어쩌면 첫 번째 은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정에서 저를 후원해 주셨는데 주말마다 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가족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린이날에는 놀이공원도 함께 가고요. 또 주말에 이제 보통 가족들은 목욕탕을 주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목욕탕에 같이 데리고 가서 때도 밀어주시고 아이고. 네, 이런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빈자리들을 조금씩 채워갔던 것 같아요. 그 후원자분들이 밥도 차려주고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네. 용돈도 주고 막 그러면 네.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의 아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후원자님 집에 찾아간 이유가요. 저희 집에서는 매일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또 이제 맞아야 되니까 집에 가면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하고 싶어서 계속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시면서 계속 위로도 해주시고 용돈도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았던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후원자분하고 점점 소원해졌다면서요? 중학교 아마 들어가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주말에 찾아오시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감히 이렇게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끊어진 것 같아요. 네. 아유 속상했겠네요 그때. 네, 많이 아쉬웠죠. 네. 근데 그 즈음에 또 다른 분이 후원자로 나타나셨어요? 네, 맞습니다. 안동에 계신 판사님께서 아. 네, 판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3명을 이렇게 후원해 주셨어요. 그분의 집이 이제 대기 서울이었는데 서울에 이제 데리고 가면서 저희가 서울에도 처음 가보기도 했고 동물원, 놀이공원, 뭐 남산타워 이런 곳들을 처음 가보기도 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쭤봐 주시고 네. 어려움이 없는지 여쭤봐 주셔서 그냥 그분이 계속 이렇게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마다 누군가 저를 지켜봐 주고 있고 또 기대해 주고 있고 응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판사들도 그 부임지에서 기간이 있는데 네. 그럼 다른 데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참 안타깝게 그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명함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연락을 해라. 그래서 명함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 보육원에는 제 물건이라는 게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치. 하루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그 이후로는 네,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끊겼던 것 같아요. 네. 어릴 때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뭐 후원자의 역할, 멘토의 역할을 해주는 분들은 굉장히 기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후원자분들을 만났다는 건 복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사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또 그래서 또 이 사회가 따뜻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게 사실 어떤 환경적 여건 때문에 또 마음은 있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보면 지금 고와 보육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인식의 변화, 색안경을 하나 벗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보육원에서 18살이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나이가 됐고 나오게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땠습니까? 저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먼저 퇴소한 선배가 5만 원을 보내주셔서요. 예. 그 돈을 들고 제가 무작정 네, 계획 없이 서울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게 제 이제 사회생활의 첫 시작이었던 거예요. 수중에 달라는 5만 원. 네, 그걸 가지고 맞습니다. 서울로. 네. 어떻게 살았어요? 6개월 정도 노숙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화장실에서도 공중 화장실에서도 자보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자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삶이 참 슬펐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래서 문득 선배들이 이제 식당에서 일한다라는 제가 보육원에 있을 때 그런 소식들을 들은 기억이 나서 막 이제 오픈하려고 하는 식당에 무작정 찾아가서 저를 일 좀 시켜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이제 거기가 저의 첫 직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는데 네. 학교에서 느꼈던 그런 차가운 시선을 사회에 나와서도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저는 이제 식당으로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김성민 씨가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되어서 어. 지목이 됐고 경찰서에 출두해야 된다. 네. 당시에 보육원에 컴퓨터가 없어졌는데 네. 보육원을 퇴소한 모든 퇴소생들이 용의자가 돼 있던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보육원 출신인 게 드러났고 또 그때부터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이제 자기 물건을 주섬주섬 챙기는 아. 거예요. 네. 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실수였어요.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그치. 하면 실수였는데 이후로는 어떻게 변했냐면 고아여서 저래. 아. 부모가 없어서 저래. 어? 예, 그렇게 다 인식이 그렇게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참 보육원 출신인 게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아유. 딱지 같은 네.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이후로
아,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고 사회의 편견에 시달리는 우리 보육원 후배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기 시작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생기다 보니까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품었던 꿈이 있었어요. 뭐예요? 뭐냐면 저와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대학을 가야겠구나. 학교를 합격해놓고 네.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일용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일용직을 하고 마치면 이제 그 사무실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돌아갔는데 저를 어릴 때 후원해 주셨던 네. 후원자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어떻게? 네, 그래서 그분의 회사였던 거예요. 거기가. 그분 회사였어요? 예, 그러면서 다시 네, 그 후원자님과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연결이 되었어요. 야. 네. 그게 몇 년 만에 그렇게 만나게 그렇죠. 된 거의 거예요? 뭐 7, 8년, 거의 10년, 제 기억으로는 10년 만인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래. 네, 사실 저는 당황스러웠죠. 네. 놀라기도 했고. 네. 근데 단박에 알아보시던가요? 네, 누가 저도 알아봤어요? 사장님을 알아봤고, 아. 사장님도 저를 한 번에 이렇게 알아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러셨구나. 그때부터 계속 그 후원자하고는 인연이 이어진 거고. 네, 맞습니다. 다시 인연이 네. 되어서 네,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네. 음식 같은 것들도 많이 같이 챙겨주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내오면서 많은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시고 도움을 주셨었어요. 네. 네. 이 김성민 씨를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그 후원해 주신 분 지금 전화로 연결이 돼 있는데 영상 통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요? 네. 나와 계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이동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지금 저 김성민 씨 나와 있는데 한번 인사 서로 하시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성민입니다.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또 새롭다. 그래. 잘 있었니?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후원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저한테 그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친구 삼아 그래서 또 후원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민 씨가 집에도 잘 찾아오고 그랬는데 점점 연락이 끊겼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하다 사업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뭐 저희가 후원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돼가지고 서민을 잠시 놓친 적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는 많이 후회도 하고 많이 사실 좀 마음 아파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이 좀 어려워지는 그때였군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서 성민군이죠. 그때 성민군을 만났어요. 그때는 정말 이야 성민이 맞아 이렇게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서민이 너무나 반듯하게 자라주고 오히려 제가 서민 보니까 더 미안하기도 하고 진짜 마음이 진짜 흐뭇하고 이제 앞으로는 서민하고 헤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아들 삼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성민이가 또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가지고 참 결정을 못했는데 성민이한테 말은 못했지만 저는 지금은 아들하고 똑같은 상태로 저희가 대하고 있고 우리 뭐 예를 들면 명절 때나 그다음에 우리 행사 때는 늘 성민이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성민 씨도 한 말씀 좀 영상 통화로. 네, 그러니 사장님께서 그러게요.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니 이거 네. 그러게 제 어렸을 때 생각들이 떠올라서 막 참 네 마음이 네 울컥울컥 하는데요. 사장님 네 어린 시절 제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저와 시간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성민 씨도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이나 보육원을 나온 친구들 돕는 일 계속하고 있고. 네, 저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회사를 하나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아. 네, 지금 9명의 동료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일이에요 거기서는? 저희는 이제 조경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한쪽 벽면을 식물로 네. 살아있는 식물로 채우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9명의 동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 8명이 보육원 출신이에요.
저희 동료들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또 직접 보육원에 찾아가서 후배들을 돕고 멘토링하는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민 씨는 또 이렇게 보육원에서 나온 친구들 일자리도 네. 알아봐주고 이런다면서요? 네. 보육원의 핵심 키워드가 자립이거든요. 자립을 위해서는 결국 일자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죠. 당시에 저는 사업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가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아. 그리고 정말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네. 고용이 되었는데 네. 여기서 정말 안타까웠던 건 가장 오래 근무한 친구가 3개월이었어요. 아, 그래요? 보통 1, 2주 만에 다 나오더라고요. 아이고, 왜요? 회사에서 아이들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걸 챙겨주시고 잘해주셨어요. 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느꼈던 게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나? 아이고.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또 반대로 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나를 막대하나? 이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육원 시절에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 네. 때문에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이 굉장히 네. 크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게 정서적인 회복이 먼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지금 식물 사업을 하는 게요. 네. 저런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정서를 먼저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회사의 직원들도 아까 후배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영상 통화로 김성민 사장님 덕분입니다 하는 분이 있어서 네. 예. 자, 영상 통화 한번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리 얘기 안 했어? 그럼 어떻게 일하시게 됐어요, 같이? 서울에서 보호종료 청년 대상으로 이제 금융교육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의하러 대표님이 오셨어요. 이제 저희와 같은 친구들 위해서 일자리를 같이 이렇게 함께하고 또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준다는 게 마음에 뭔가 이렇게 깊은 감동이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영기 씨가 김성민 대표에게 특별히 고마웠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제가 번 돈에 대해서 소비하는 습관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뭐 차를 사거나 뭐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아니면 나쁜 쪽으로도 이렇게 돈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 빚이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제 제가 더 혼자서 이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바로서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쓴 돈이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세상을 혼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감사하죠. 김성민 대표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너무너무 잘 정착하고 또 적응하고 이제는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오랫동안 함께 하자.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전화로 저희도 연결하게 돼서 반가웠어요. 고맙습니다. 안녕. 네. 저는 마음이 너무나 지금 뜨거워져서 행복해졌습니다. 덕분에. 사랑을 나누는 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것도 사랑이래요. 성민 씨의 이 사랑이 따뜻한 가정에 그런 사랑을 느끼면서 크게 하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응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자식하고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보면 참 너무 대견하고 제가 좀 사람을 볼 줄 알거든요. 네. 사업도 잘할 거고요. 네. 제가 보면 네. 또 이 정말 성공할 것 같아요. 너무 밝으시고 정말 박수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호 종료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께 그런 질문을 해보거든요. 보육원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누구도 선택하지 않을 그 삶을 살아낸 친구들이에요. 그냥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잘 이겨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누구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길들을 또 삶들을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꼭 해주고 싶어요. 김성민 씨가 오늘 시작하면서 제 주변에는 많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했는데 오늘 그 은인 두 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외에도 많은 고마운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맞아.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도 계시고요. 뭐 지하철에서 스쳐 지나가는 한 아주머니도 계셨고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저에게 정말 부모님과 같은 역할들을 계속 해주셨어요. 잃어버린 저의 기회를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또한 당연한 기회들을 상실한 친구들의 삶을 정말 잃어버린 기회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네,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덕분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입에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네, 그런 날이에요. 근데 요즘 밖에 나가면요. 예. 인상 쓸 일이 많고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파란만장 덕분에 네.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고 오랜 장난을 했고 우린 속지 않은 거야. 이제 울지 마요.